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많이 춥나요? 여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같은 한국인데. 여름이 걱정되는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할 수 있었던 지난 주말 지나고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전 시초가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장중 내내 사실 오전 초반에 약간 좀 많이 밀려서 1% 이상 하락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러운 오늘 결과입니다. 시장 자체는 그렇죠. 시장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미증시 급락한 것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이걸 좀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약보합권에서 이제 지수가 등락을 보였는데, 지수 상으로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 업종 대표주들인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전 초반 안 좋은 흐름 뭐 어쩔 수 없었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지지를 받았어요. 상승은 할 수 없었죠. 상승을 하기에는 모자랐고, 대신에 낙폭을 더 키우지 않는 지지력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어서 좀 살펴보면, 오늘 아무리 하락하는 양봉, 그러니까 하락 양봉이 굉장히 좋은 거죠. 하락 출발했는데 저점 딛고 양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시장 모습은 괜찮았는데, 체감적으로는 좀 지루할 수 있고, 하락의 골이 더 깊었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 참여자들이잖아. 지금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에 이렇게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있었어. 그러면 기존 주도주들을 매매하던 입장에서는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도주가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체감적으로는 오늘 장이 아무리 괜찮았어도 하락장으로의 느낌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로 약간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이 지난주부터 있긴 있었지만, 지난주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계속된 하방 경직에서 첫 번째 양봉이 떴는데, 거기서 2차 전지구나 하고 수급을 다 이동시키는, 시장 수급은 갈 수 있어도, 외인 기관이 갈 수는 있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저긴가 보다 하고 갖고 있던 걸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때 한순간에 이렇게 시장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있던 걸 다 버리고 옮겨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이 지금의 수급 이동, 지금의 종목 변화를 다 따라갈 수는 없는데,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따라다니다 보면 얻는 것은 결국엔 없어요. 결국엔 녹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하루에 이 장세 흐름으로 봤을 땐, 기존 주도주들이 기술주였다라고 봤을 때 기술주들은 일제히 조정,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제 서서히 중심에 들어오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제 흐름을 봐야 될 건 왜 얘들이 오르느냐를 봐야 되고, 이들이 2차전지의 상승들이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기존 주도주들이었던 기술주들이 조정받았던 모습에서 회복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건 아닌데, SOS랩이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인 하나죠. 저점 대비해서 한 6%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이는데,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애매하지만, 이걸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장 막판 정말 오후장에 이 1시간 동안 움직인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움직이긴 했는데 분봉이에요. 분봉상으로 1시, 그러니까 오후장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2시 이후에 그리고 3시 넘어가면서 딱 고가권을 만들었죠.
몰라요. 이게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얘가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주제에 써 있듯이 금양, 나라의 맨디 2차 전지가 부활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주로의 순환매로 이제 더 순환매가 확산이 됐다는 건데, SOS랩이 뭐 하는 회사죠? 대표적인 기술주 중에 하나죠. 여러 번 설명드린 기술 기업인데, 이 SOS랩이 하고 있는 분야가 자율주행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에요. SOS랩의 가장 근간은 자율주행인데, 지금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르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랐다고 할 때 SOS랩은 과연 자동차 부품주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자동차를 만들 때 자율주행 기능, 운전자 보조 기능을 빼서 만들어서 나오는 자동차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안전 기준에도 저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차량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SOS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리고 전장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이 모두가 자동차 부품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제 현대공업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정신이 굉장히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수 포인트랑 이 수급 동향을 좀 잘못 써서 올려드렸는데,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 포지션, 개인만 이제 매수 포지션이죠.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 오늘 매수해야 될 명목이 없습니다. 매수해야 될 시그널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미증시가 하락했었던 우리가 원인을 살펴볼 때 소비심리 둔화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금요일날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것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사실 미증시가 상승하기를 기대했고 예상했어요. 왜냐면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사실 그렇게 안 좋게 끝나지 않았죠. 우리 업종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어요. 상당한 이제 힘을 보여주면 상승 마감했고, 미증시는 지난주부터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코스피 지수 역시 상승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 다음에 미증시 조정, 그 여파를 받아서 우리 시장 금요일 조정, 근데 조정을 상승으로 전환시켰어. 그렇다면 이 정도의 파워풀한 모습을 미증시에서도 보여줄 것이다, 어떠한 명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가 준비를 해놓은 자료가 어디 갔니? 오늘 오전에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평소라면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 여러분 신경 쓰나요? 난 이걸 단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CPI나 CPI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다음 연준의 금리나 행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미증시를 조정을 만들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미증시의 조정이 나온 게 월마트 실적 때문이었어요. 사실 월마트가 이번 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다음 분기 실적 예상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죠. 시장 예상보다 낮춰 잡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월마트의 실적이 뭘 뜻하냐면 미국인들의 소비의 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장 큰 소매 업체니까. 근데 월마트가 실적 가이던스를 낮게 잡았다는 건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할 것이다, 구매력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 거고, 이거는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소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 경제의 근간이 서비스업인데 이번에 서비스업 PMI 지수도 낮게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정도라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너무나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서비스업 PMI가 낮아졌다. 지금 미국 경제의 근간이 소비와 그리고 서비스업인데 이 두 개 모두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 당연히 기업 실적이 악화가 될 거고, 기업 실적이 악화가 되면 고용을 할 수가 없죠. 고용을 늘릴 수가 없어.
근데 이 지표도 나왔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더 증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안 좋아. 여기에 소비심리 악화돼. 그리고 서비스업 PMI 낮아졌어. 이거 세 개가 결합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경기 침체 시그널이 떴는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에 쓸 이유가 없죠. 명분상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안 좋게 될 것이다 걱정을 했는데 우리 시장 체력은 튼튼했고, 이제 문제는 미증시입니다. 내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제가 이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제학자도 아니고 증시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견해를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렇게 소비심리가 악화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인이 뭐겠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25%를 때리든 40%를 때리든 그것은 교역국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들어올 때 세금을 매기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이면 1,400만 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죠. 안 팔리죠. 그럼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고 교역국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1,400만 원에 들어온 이 물건이 미국인들이 평소에 소비하던 물건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1,400만 원 주고 사야 된단 말이야. 안 사죠. 소비가 급감합니다.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의 첫 번째예요. 이것이 안 팔리고 그러면 이제 다른 대체제로 국산 물건을 관세가 안 붙어서 싸니까 사려고 했는데 국산품을 보니까 수량이 안 돼. 그래서 동나버렸어. 그럼 그 물건값도 오르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거죠. 지금 이 악순환의 시발점이 관세예요. 물론 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조금 감소돼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를 건드리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꿈틀댄다. 이러면 금리 인하 또한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죠. 악재예요. 악재가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자신이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세를 공격적으로 일방적으로 부과시킬 수 없다라는 이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살골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고가권 시장이잖아요. 미증시는. 이 미증시가 지금 고가권인 현재 상황에서 이 고가 자리에서 와우 나스닥 이거 뭐야? 일봉 왜 이래? 나스닥이 고가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이 뚝 떨어졌는데 고가 자리잖아요. 하루치로 보면 뚝 떨어진 거지만 이거 크게 보면 그냥 위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라인, 만약에 정말로 심각하고 큰 문제였다면 저는 이 이상으로 음봉이 내려왔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안 내려왔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게 관세를 건드려서 그렇다면 그거를 해소시켜주면 되잖아. 25% 평균적으로 때릴 것 같은데 이걸 15% 정도로 줄여, 10% 이내로 줄여, 이러면 시장은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 걱정이 되긴 되지만 고용이 침체되고 서비스업이 둔화돼서 경기가 아예 둔화돼 버리면 연준에서도 이걸 되살릴 길이 없어져요. 코로나19 때 왜 그렇게 연준에서 돈을 풀었어요? 경기 둔화를 막으려고 푼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하게 경기 둔화 시그널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동결 무조건 못합니다. 그냥 트럼프의 그러니까 행정부와 연준이 지금 잘 이 교집합을 만들어서 관세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리고 금리 인하도 적절하게, 이대로 가면 금리 인하 연 2회 하면은 미국 경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 아직 튼튼하다. 근데 지금 흔들리는 시그널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악재들이 증시를 이렇게 밀어낸 건 맞지만 오히려 얘네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관세 때문에 하락한 장, 금리 인하를 안 해서 하락한 장이 관세를 어느 정도 감소시켜야 되고 금리 인하를 더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으로 바뀌면서 시그널을 주게 되면
증시는 상승하는데 기가 막히게 지지라인을 만들고 상승할 겁니다. 여태까지 저점을 만들었었던 나스닥 지수 부분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오더라도 곧바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갈 수 있겠다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런 적절한 제가 말씀드린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과 관세, 금리 이 삼각형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 정삼각을 이루었을 때 증시는 잘 굴러갈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의 큰 그림의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종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걱정할 종목 걱정할 게 없죠. 지금 미국은 선두로 달릴 수 있는 말이 7마리나 있어요. 매그니피센트 7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절하게 움직여주면 증시 지수는 알아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M7, 매그니피센트 7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기술기업입니다. 제가 그랬죠. 테슬라도 지금은 우리가 단순한 전기차 업체로 보면 안 되고 기술기업으로 봐야 돼요. AI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사실 미국 M7 중에서 칩을 생산하는 기업은 없어요. 칩, 물건 최종적인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도 HBM 칩은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설계만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설계 기업들이 매그니피센트 7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술 기업들 모두 설계를 지금 하고 있죠. 반도체 설계를. 그래서 자신들의 구매에 맞는 이제 반도체를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결국엔 기술 기업들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기술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범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최종 버전으로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들로 계속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것도 지금 미국 증시를 굴러가게 하는 것도 지금 이들 M7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갈 겁니다. 다만 범위가 넓어서 순환매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먼저 가고 어떤 종목이 늦게 가고 이런 순환매에 좀 걸리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순환매에 좀 걸렸죠. 왜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늘 기술 기업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수급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이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면 마치면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유입된 자금은 있는데 기술주 조정 시그널이 떴네? 굳이 살 필요 없죠. 이 수급이 어딜 가요? 새롭게 재료, 이슈, 모멘텀이 생기는 곳. 바로 어떻게 보면 일정주가 될 텐데 다음 주에 이제 인터배터리 2025가 열리죠.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린 겁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기사들 중에 가장 어이없게 만드는 뉴스는 뭐냐면 제목은 리튬 가격 안정화와 함께 전기차 업황, 2차전지 업황 살아난다. 헛소리입니다. 아직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큰 악재는 아니지만 테슬라도 이번에 37만 대 리콜을 하죠. 악재가 크진 않아요. 이건 해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무상으로 해결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직 전기차 업황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전기차 업황이 돌아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만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전기차 업황을 살아나봐야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그들은 모든 배터리를 자급자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업계에는 테슬라를 비롯한 중국 이외의 이제 전기차 산업이 중요한데 유럽에서 액션 플랜을 가동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몰라요. 상승 모멘텀이 뭐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배터리 보조금을 아무리 IRA법을 시행하면서 지원을 해줘도 이기지 못했었던 게 지금 전기차 업계 캐즘 현상인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2차전지가 오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 하나는 다음 주에 있을 인터배터리 2025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낮아지게 된 가격, 저가 메리트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에는 동의해요. 지금 업황은 살아나지 않았지만 작년과 같은 업황이라고 봤을 때 2024년 대비 올해의 주가가 이 배터리들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저는 핵심적인 종목은 배터리 아저씨와 관련된 금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뭐 이틀 동안 잘 올랐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매수 구간 없습니다. 매수 구간 없어. 아니 그냥 대놓고 그냥 찍어서 장중에 오르는 거 찍어서 사는 사람이면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겐 얘가 매수 구간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건 사실 지금 수익 내려고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금양은 수익 내기 위해서 정말 자금의 여유가 있고 관심이 있어서 본다면 TCC 스틸이나 나라 M&D가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했죠. 이거 이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접근 구간이 없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중 철폐 얘기가 나왔죠. 사실 2차전지주가 지난달까지도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상승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증철의 소식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유증을 추진했는데 지금 이 금양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잖아요. 원래는 13조짜리였어요. 10조가 넘어가던 기업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을 빼서 사업자금으로 쓸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금액이잖아요.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그런데 이러한 금양에서 지난해 이제 유중 발표를 했는데 4,500억 원짜리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이 정도면 기업 자체 주가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발표입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에서 4,500억 유증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졌죠. 이건 유증 진행해도 실패해요.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그 유증에. 그래서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낮아진 주가에 유증 철폐, 이거 당연히 철폐할 수밖에 없어요. 진행해봐야 실패하고 유증을 진행했는데 실패하면 더 큰 타격이 오거든. 그래서 지금 유증을 철폐한 거고, 그래서 그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틀 동안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라 M&D, 뭐 TC 스틸과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 주변에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인터배터리 2025가 3월 5일부터 코엑스에서 진행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니까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눌림 자리가 나오면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TCC 스틸이나 나라 M&D, 뭐 코스모 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 이거 아닙니다. 네. 코스모 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는데 사실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자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정 구간을 좀 잘 살펴보거나 아니면 지켜보고 그냥 기술주들 조정 나올 때 담느냐, 이런 전략 둘 중에 하나로 저도 진행을 할 텐데 일단 관심에 두고는 있습니다. 항상 저는 모든 종목을 열린 자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역시 최근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를 새롭게 일단 일정주로서 좀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내일 중요한 이슈들은 없습니다. 유로존 CPI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뭐 연준 제조업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내일 크게 뭐 시장을 움직이거나 하는 모습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개별 종목들의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게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난리를 치고 있군요. 유리기판 움직이면 우리도 반갑죠. 지금 현재 피로틱스가 역시 대장이고, 제가 이 장중에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한빛레이저 뭐 시외 상시세를 보이고 있죠. 8%까지 찍었으면 시외 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내일 그냥 추가로 달려들 수도 있어요. VIP방에서. 자, 얘랑 지금 실시간 조회순위 위에 4개가 전부 다 유리기판입니다. 한빛레이저, HP 테크놀로지 이미 시외상 찍었네요. 시간외상 기록했네. 뭐가 뉴스가 나왔나 본데 아직은 제가 지금 뉴스를 검색할 수는 없고, JNTC도 지금 급등. 이 정도면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기술주 조정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으니까 2차전지로 수급 간 거고, 기술주로 다시 수급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 솔직히 말해서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AI 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거지 다른 산업이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자동차를 지금 정말 잘 팔고 있는 건 기적과도 같은 그 영업 전략 때문이에요. 차량 판매량이 는 게 아니고 고부가 가치 차량을 많이 팔아서 평소에 저가 모델 10,000대를 팔았으면 지금은 고가형 5,000대를 팔아서 수익을 더 많이 남긴 거. 그게 이제 현대차가 지금 영업 전략을 잘 짜서 지난해를 잘 넘어온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라 그랬죠. 결코 경기가 좋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런 상황에 지금 제조업 기업이나 이런 산업들이 시장을 이끌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AI 산업입니다. 다 첨단 산업들이에요. 근데 이 첨단 산업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7개도 미 증시를 이끌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끌어주지 못하면 지금 증시는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이들 기업들이 실적을 독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 시간이 강세 보이는데, 오늘 제가 장중에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기술 기업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기술 기업들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버릴 이유가 없다. 이게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얘네들 관심 가지면서, 지금은 2차전지 올라가고 있는데 추격할 필요 없이 우리 눌림 한번 기다려보자. 진입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정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사실 반바지라고 부르잖아요. 2차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에서 반바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세계 3대 대표 업종 중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바이오나 2차전지는, 사실 2차전지는 업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얘는 제2의 태양광이에요. 중국에게 압도적인 그 물량 공세에 이겨낼 방법은 진짜 없습니다. 2차전지는 사실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많은 그런 섹터이고요. 중국 때문에. 반도체도 지금 중국이 쫓아온다고 하잖아요. 반도체도 제2의 태양광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 혁신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근데 반도체는 혁신을 일으키면서 발전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수월하다고 하긴 그렇고 가능하지만, 2차전지는 아직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2차전지가 지금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선 전고체를 완성해야 되는데 아직 전고체를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반도체에서는 지금 HBM이라는 무기가 나왔고 그 다음 무기들도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는 조금 더 혁신이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제 2차전지인데,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가능성을 좀 더 만들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개별 한 종목 한 종목이 움직이지 업종 전체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분야가 너무나도, 솔직히 말해서 바이오 분야가 반도체나 이런 기술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업들이 개별적인 개별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로 인해서 이슈가 다 각기 달라요. 그래서 뭐 하나 이슈가 터지면, 뭐 만약에 국가에서 바이오 특별법을 제정해서 엄청난 자금에 펀딩을 해준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닌 이상 바이오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잖아요.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전체에서 기술 축적도가 다 전부 높은 기업들인데, 대부분 높은 기업들인데 이들이 같은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함께 가고 대장주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게 한 번에 가잖아요. 근데 얘는 단순 테마가 아니죠. 지금 유리기판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들을 계속,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쪽을 더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랑 해운주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지금 요 얘기는 제가 다 해드린 얘기들인데, 현대공업 얘기를 한번 보면은, 이 현대공업이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재료에 의한 뜬금포 상승인데 지난주에 한번 올라오긴 했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공업이 오늘 상승한 이유가 뭐냐,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가 미국 현지의 공장을 오늘 세웠어요? 어제 세웠어? 한 달 전에 세운 거야?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세운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작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풀수주했다라는 뉴스를 띄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이렇게 풀수주했다라는 것은 결코 호재가 되지 않아요. 풀수주가 안 돼야 악재가 되는 거지. 그건 당연히 수주는 풀로 해야 되는 건데, 호재가 뭐냐면 미국 현지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의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게, 관세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될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수혜주가 될 거다. 근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는 박살이 났습니다. 반대로 갔죠.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가 관세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서 뭐가 좋습니까? 어차피 얘네는 현대차에 납품해요. 대부분을. 그러면 관세는 현대차에서 물어. 현대차 물건에 관세가 붙는 거야. 현대공업 물건에 붙는 게 아니야. 그리고 현대공업은 그냥 현대차와 계약 맺은 대로 납품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관세 영향이 없다는 거죠. 단지 이제 이거죠. 현대차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공장을 더 가동하면 미국 현지의 공장에 있는 현대공업과에 갖다 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은 건데 이 주목 자체도 원래대로면 2월 첫날 그때부터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상승했잖아요. 1월 달에 이제 관세액이 그냥 트럼프 취임이 가까웠을 때 관세액이 나올 때 상승했고, 근데 2월 초반에 요 관세액이 나올 때 전혀 움직임 없다가 지금 와서 움직인다? 이거는 100% 제가 봤을 땐 오늘 시장이 조정받을 것이 예상되고, 조정의 중심이 기술주가 된다고 했을 때 2차 전지랑 전기차로 이슈 터트리고 가자 하면서 기사가 나온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 기사는 지금 처음 나올 기사가 아니거든. 이미 시장에서 웬만큼 알고 있는 뉴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뜬금포로 이슈 나오면서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거 윗꼬리 담가 보십시오. 변동성도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은 이런 장세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세가 지나가면서 이제 기술주가 한 템포 쉬어간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겠죠. 다시 가지 않으면 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기술주 쪽으로 움직임 몰리고 있는데, 이 기술주들 흐름 잘 보셔야 된다. 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오늘 자체는 이제 금양, 나라MND 등의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로의 순환매가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얘네들이 확실하게 순환매에 끼어들 거예요. 확실하게 끼어들게 될 겁니다. 뭐 오늘 주제는 없지만 오늘 제가 관심주가 YG 플러스도 있었는데, YG 플러스 요 엔터주들은 뭐예요?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한다는 기대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 조정받은 지난주 금요일에 딱 포인트 맞춰서 그때 터진 거예요. 지금 이슈들이 제가 볼 때는 기사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야 시장 조정받는데 얘네들 올려보자 하고 이렇게 하나씩 타이밍 맞춰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 심지어 이런 느낌마저도 들 정도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2차 전지를 건드리거나 2차 전지는 제 주력 포트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2차 전지 쪽보다는 업황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보다는 다른 쪽 섹터 기술 기업들을 더 많이 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런 이유는 지금 뭐 요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한한령 해제를 하면 좋죠. 좋아요. 근데 그 순간이 재료 소멸이에요. 그게 지속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임팩트를 넘어설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한령 해제 다음 게 없죠. 한한령 해제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실적 쌓아서 실적 발표, 그럼 실적 발표 때를 기다리는 거야.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은 결국 그런 게 아닙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오른 주가는 앞으로의 실적을 가늠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전 기술보다 앞선 기술을 발표할 수 있는 부분, 바이오랑 반도체, 이 두 가지 분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다 개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반도체 같은 부분은 사실 뭐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반도체 쪽에 시간 투자를 거의 몇 년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반도체를 하다 보면 왜냐면 기술 기업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까지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술 기업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이 기술 기업들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 나라MND와 TCS를 저도 가장 좋게 보는데, 이쪽 분야 조금 더 나아가면 한농화성까지. 한농화성은 지금 조정받으면 들어가 봐야 돼요. 저희도 이거 지난해 신나게 매매하다가 요 구간에서 요 위로 뜨는 구간들은 우리가 다 매매를 했는데 마지막 물량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올라오면서 다시 이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매매할 수는 있어요. 전고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에서 유일하게 혁신을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굳이 본다면 저는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전고체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라면 나인테크처럼 2차전지도 하면서 유리기판까지 함께하는 태성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수월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뭐랄까 훨씬 더 수월하다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매매에 수월한 건 없습니다. 수월한 매매는 없는데 훨씬 그 안정적인 시세를 도모할 수 있고 저한테 더 많은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분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종목들을 압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실 기술 기업들이 막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쭉 올라와 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렇게 지금 흐름을 좋게 만든 기업들은 내일까지도 좋은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기술 기업들 오늘 시간 외에서 오르고 있는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내일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사라는 건가? 아니 이미 한빛레이저 시간에 거의 뭐 5% 찍고 HB 테크놀로지 시간에 상한가 찍었는데 이걸 살 수는 없잖아. 내일 분명히 개뜰 테니까 그냥 미리 사놨어야죠. 저희는 미리 좀 매수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보고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 기업들이 있고 오늘 사실 기술 기업들이 상승할 만한 구조를 만들지는 못했는데 상승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매매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올렸었던 삼성공조 같은 기업인데 액침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설명 여러 번 드렸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그러니까 장중에 설명드린 부분 중에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출시했고 이 신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가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 실적이 이 신제품이 블랙웰이라는 것인데, 블랙웰 다음 것까지 지금 나왔죠. 이름이 루빈인가요? 블랙웰 다음 제품까지 출시는 안 됐고 블랙웰 후속 루빈 맞네요. 블랙웰 후속작인 루빈은 지금 어떻게 보면 2026년 생산이기 때문에 내년이잖아. 올해는 블랙웰, 내년에 루빈,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 블랙웰 효과가 지금 얼마나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근데 이 블랙웰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뜨겁대요. 발열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이 냉각 기술,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데 기존 냉각기로는 택도 없고 액침 냉각이 필요하다. 액침 냉각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뜨거운 블랙웰을 물에 담그는 겁니다. 와, 이거는 파격적이죠. 전자제품인데 물에 담궈서 쓴대. 어떤 구조인지는 이제 삼성공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 공조 시스템 전문, 자동차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액침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를 잡아주는 파트너사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이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상승을 하는 건데, 언제나 그렇죠. 결정된 다음에는 빛을 못 봐요. 결정되기 전에 이제 빛을 보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시고 내일장에서 보면서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내일장이 열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장중에 제 리딩을 받아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 들은 거랑 내일 장 움직이는 거 보면서 듣는 거랑, 내일 한빛레이저 뜨고 가, HB 테크놀로지 뜨고 가는데 뭘 해야 돼?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캐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YG 플러스도 그렇고 이 유리기판 관련주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주들, AI 소프트웨어, 지금 모든 분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보면서 야 저건 뭘까 하고 그냥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표현을 해 주시면 돼. 그러면 제가 적당하게 그거가 섞어서 설명을 해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대에 제가 하는 게 몇 회차인가요? 한 5회차 됐나요? 6회차 됐나? 당분간 더 진행을 계속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 딱 캐치해서 그 궁금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설명에 싹 녹여서 해드릴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기회, 사실 이건 유튜브로 하는 강연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 야 이것도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니골딩스 요런 음봉은 받아야지. 내가 오늘 관심주가 또 하나가 LB인베스트먼트인데 오늘 상승을 너무 키워가지고 사실 눌림 나오고 상승했어야 되는데 오늘 올리다 보니까 얘가 힘에 겨워서 지금 밀려난 거거든요. 요게 만약에 자리를 좀 잘 잡아본다면 한 번 더 매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제가 어떻게 무거운 종목이라고 봤더니 시총이 1000억도 안 해. 무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움직임이 되게 더뎌. 왜냐면 수급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호가가 얇아서 그런지 상한가를 한 번에 빡 기록하면서 눈에 확 띄었는데 이제부터 캐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들 또 나와줄 겁니다. 요런 구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매매 대응 해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시간외 시세들을 보면 우리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이죠.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어떤 흐름 보이는지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시간외부터 기대가 됐는데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잘 봅시다. 지금 LB 인베스트먼트 뭐야? 왜 시간외가 이게 달라? 내가 이걸 누르진 않았나? 여기는 이걸로 나오고 여기는 시세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지금 요 변동성이 심한 게 여기 매도가에는 5% 띄워놓고 매수가에는 1% 마이너스로 띄워놓고 있죠. 이런 거는 뻥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뻥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 말고 이제 지금 시세가 확정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내일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상요 나오고 있는데 요 정도입니다. 사실 한 5% 지금 확정이 됐는데 5% 내외로 움직이는데 이건 시외상 말겠네요. YG 플러스 오늘 종가 부근 이런 것들이 진짜 아쉬운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잖아요. 하지만 테마죠. 그래서 내일 뭐 기회 안 주면 다른 종목들로 가면 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술주들, 기술 성장주들 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요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보면 시크릿 종목으로 드렸는데 오늘 상승 흐름이 잘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수익 실현 가격 7,200원부터 했는데 쉽게 약간 밀렸거든. 근데 얘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 내일 관심을 갖는다면 유리기판 쪽에서 CNG 하이테크도 일단은 관심이 가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나인테크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에다가 유리기판까지 섞여있는. 그리고 YG 플러스는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해버리면은 전혀 필요가 없고 시간의 상을 못 간다면 내일 한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들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감하고 내일 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